보통 한 달 운전하시면 몇 킬로나 운전을 하세요? 심할 때는 8,000km까지 운전해봤고요. 통상적으로 4,000에서 5,000km는 하는 것 같아요. 대기할 때는 야외에서 기다리시나요? 지하철역이라든지 아니면 상가 건물 안에 들어가서 숨어 있거나 공원의 공중화장실에서 대기한 적도 있어요. 이건- 공중화장실은 보통 좀 따뜻하거든요. 얼지 말라고. 500만 원 매출을 올리면은 20%는 수수료로 빠져나가요. 거기서 톨게이트 비용, 교통비 이런 거 빼면은 300만 원 중후반 정도가 남아요. 최고 매출 얼마 정도 찍어보셨어요? 700 가까이 찍어봤던 것 같아요. 그때는 뭐에 씌인 듯이 일하던 시절이어서 하루에 18시간을 밖에 있다 보니까 잠도 못 자고 몸에 오는 후폭풍이 너무 세서 돈을 덜 버는 방향으로 선택을 다시 한 거죠. 한 달에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더 버는 건데 그거 더 번다고 신분이 바뀌진 않잖아요. 미리 잘라놓고 먹는 게 코를 보면서 먹어야 되기 때문에 잘라놓고 먹어야 돼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탁송으로 밥 빌어 먹고 사는 탁송송 대리타게 탁송송입니다. 반갑습니다. 여기가 지금 공항철도역이죠. 차가 일로 오는 건가요? 여기 근처에 있는 공사 건설사 사무실에서 이제 렌트카 반납 같은 건일 거예요. 용인에 반납지가 있어서 이동할 거고 중간에 또 세차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자동 세차 한번 돌려야 되고. 세차는 원래 해주시는 건가요? 아니요, 원래는 아니고요. 요청이 있으면 해주는데 기사는 많아지고 콜은 없다 보니까 이런 잡다한 일들이 자꾸 늘어나요. 탁송기사한테 시키는 것들이. 아쉬운 놈이 우물 파야죠. 보통 이제 하루 일과가 예. 어떻게 되시나요? 탁송 타고 출근해가지고 탁송 타고 돌아다니다가 저녁 시간쯤 되면은 내키면은 대리운전 잠깐 했다가 아니면 그냥 집에 들어오거나. 근데 이것도 약간 택시처럼 예. 도착지도 콜이 좀 있는 곳이어야 좋겠네요. 이제 그거를 좀 선별해낼 수 있는 게 노하우랄까 짬이랄까 그런 거고, 초보 기사님들이 들어오시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어디가 좋은지 나쁜지를 모르니까. 그러면은 오늘 이 첫 콜을 잡으신 게 예. 아침에 일어나서 그때 잡고 나오시는 건가요? 아침에 잡는 거는 최악의 경우고 보통 전날에 잡아놓죠. 다음날 아침에 출발할 콜을. 그게 일이 좀 부드럽습니다. 기사님들 스타일에 따라서 두 번째 콜까지도 확보해놓고 움직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예약으로 해요. 대기할 때는 따로 이렇게 공간이 없는 것도 많은 것 같은데 그쵸. 야외에서 기다리시나요? 이런 날씨엔 잘 숨어야 돼요. 정 안 되면은 지하철역이라든지 아니면 상가 건물 안에 들어가서 숨어 있거나, 그것도 여의치 않다 그러면 저가형 커피 그런 곳들 가서 이제 커피 한 잔 시켜놓고 좀 기다리거나. 심할 경우에는 너무 추워서 공원의 공중화장실에서 대기한 적도 있어요. 이거- 공중화장실은 보통 좀 따뜻하거든요. 얼지 말라고. 야외에서 대기를 많이 하시니까 좀 여름 겨울이 좀 힘드시겠어요? 사실은 그게 제일 힘들어요. 그리고 홀만 좀 받쳐주면은 계속 차를 타고 이동하면 되니까 계절이 크게 상관없는데 요즘에는 콜이 별로 없습니다. 밖에서 대기하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그게 좀 괴롭죠. 요즘은 일이 많이 없어진 추세인가요? 일이 없어지는 건지 기사님들이 느시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체감적으로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 같지는 못해요. 하루 평균 몇 콜 정도를 잡으세요? 금액적으로 따지면은 이렇게 9시 출발, 5시에서 6시 마무리하면서 수수료, 톨게이트 비용, 교통비 이런 거 떼고 15만 원에서 16만 원 정도 일정하게 거의 가져가는 편이고, 재수가 좋으면은 뭐 저녁 한 8시, 9시에 들어오면서 20만 원 넘게도 탁송으로만 하는 경우도 있고, 개같이 꼬이면은 하루 종일 일해서 8, 9만 원 버는 날도 있어요. 편차가 좀 있는 편인데 저는 요즘 말로 이분하게 한 15만 원에서 16만 원 정도 가져가고 있습니다. 뭐 한 달에 며칠 정도 근무를 하세요? 저는 주 6일로 일합니다. 탁송 요금은 어느 정도로 책정되어 있나요? 기사들이 이제 수락하고 움직이는 정도의 금액이라고 치면 시간당 한 2만 원 정도 순이익으로 남으면은 보통 저 같은 기사들은 움직입니다. 거리 뭐 이런 걸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 이동 시간에 따라 달라지나 봐요. 기사들은 그렇게 움직여요. 근데 내부적으로 뭐몇 킬로에 뭐 얼마다 이런 게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기사기 때문에. 한 달 정도면 보통 어느 정도 수익을 얻으세요? 저는 400에서 450 정도 거의 맞춰가는 편이긴 해요. 예전에는 대리운전까지 눈 돌아서 할 때는 한 달에 한 650에서 600 왔다 갔다 했는데 대리운전을 오래 하면 몸이 상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탁송으로 넘어갔고 다 내려놓고 한 400에서 450 정도만 찍으면서 워라밸을 좀 챙기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만 해도 연봉으로 치면 6천이 넘어가는 수준인데 근데 연봉으로 환산할 수는 없는 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이 일이기도 한데, 또 요즘에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은 대기업 다닌다고 언제 어떻게 될지 아는 거 같지도 않고 프리랜서로서의 장단점이 있는 직업이죠. 예, 알겠습니다. 약도 주시면 그대로 가서 다시 연락드릴게요. 이제 이동해야 돼요. 이 부분에서 출발하는 콜이 좀 많은 편인가요? 영종도에서 나가는 콜은 아예 없진 않은 편인데 일반 육지보다는 좀 적은 편이에요. 반대로 이제 탁송기사들도 그렇게까지 많진 않아가지고 타먹을만 합니다.
뭐 특수한 경우에만 탁송을 보내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대리운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거기서 사람이 빠지는 거예요. 내가 공항에서 출국을 할 건데 뭐 렌트카 같은 거 빌리기 싫다. 그럼 내 차로 이동을 해서 저 같은 탁송기사한테 자기 차를 주고 집에 갖다 놔라. 그리고 이제 출국하시는 거죠.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차 키 같은 건 어떻게 처리하죠? 바퀴 위에 놔주세요. 아니면 누구한테 전달해 주세요.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아, 그 정도까지 해주시는 건가요? 돈만 주시면 다 합니다. 저희는 시간이 돈이니까 시간에 대해서는 분명히 값을 쳐서 받아야죠. 핸드폰 거치대를 지금 설치할 건데 그래야지 운전이 좀 편안하니까요. 네, 또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영종도에서 출발하는 차량 픽업했고 사진 업로드했고 주유는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자동 주차만 돌리고 돌아가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 통화는 어디랑 하신 거예요? 탁송사요. 오더를 수집해서 올린 곳인데 이렇게 하나하나 보고를 해줘야 좋아라 합니다. 톨비 내야 됩니다. 톨비를 기사가 내야 되는데 하이패스가 있다고 한들 원칙적으로는 통과하면 안 돼요. 손님의 카드 가지고. 수고하세요. 이 비용은 기사님 그냥 떠안고 가는 거예요? 예. 요금에 포함돼 있어서 납득은 가지 않는데 룰이 그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그냥 순종할 뿐이죠. 인천 출발해서 용인 도착인데 이 콜은 얼마짜리예요? 내가 낸대하는 탁송기사님들이 보면 욕할 수 있는 금액인데 55,000원입니다. 에서 수수료가 20%. 톨비는 그럼 얼마? 톨비는 경차여서 50% 할인 들어가기 때문에 3,000~4,000원 정도 빠질 것 같아요. 그럼 이 한 건에서 남는 금액이 어느 정도라고 보면 될까요? 55,000원이니까 수수료 빼면은 44,000원이죠. 거기서 3~4,000원 빠지니까 한 4만원 정도 남네요. 시간은 순수 운행 시간만 따지면 1시간 한 20분 걸리는데 자동 세차 아까 돌려달라고 했었잖아요. 그거 돌리는 시간까지 감안하면 1시간 반 정도? 자동차 비용은 내시나요? 그거는 청구할 거예요. 영수증 첨부하면은 준다고 하니까. 그렇게 치면은 이 건은 좀 괜찮은 건가요? 솔직히 일반적인 콜에 비해서 평균적인 수준이고 정확히 따져보면은 1시간 반 운행에 4만원이 남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판단은 이제 각자 하셔야죠. 보시는 분들이.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일반인 분들은 나쁘지 않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그거에 동의를 하는 편이고 다른 기사님들 비하는 아닌데 이 영상 나가고 탁송 대리기사님들이 보면은 야씨 그 똥코를 타고 있냐 저 똥기사 새끼 니가 단가 다 망친다 이런 댓글 분명히 달릴 겁니다. 아, 이게 단가가 낮은 편인가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낮은 편은 아니에요. 근데 이쪽 업계 사람들이 시기와 질투 그리고 남에 대한 비난을 하는 걸 좋아합니다. 제 채널에도 적이 많죠. 아침 식사 같은 건 보통 어떻게 하세요? 아침을 먹고 나오는데 오늘 늦잠을 잤어요. 그래갖고 그냥 안 먹고 지금 출발은 한 거고 사실 뭐 밥은 한두 끼 걸러도 안 죽으니까 콜이 있으면은 콜 먼저 타야죠. 평소에 점심 식사 같은 것도 잘 못 챙겨 드시나요? 콜이 없어서 대기하는 시간이 길어진다 그러면 오히려 잘 먹는 편인데 어떨 때는 콜에 떠밀려 다니는 경우가 있어요. 내 앞에 당장 콜이 있는데 안 탈 순 없거든요. 탁송기사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밥 안 먹고 돌아다니다 보면은 정신 차려보면 한 끼도 안 먹은 날도 있어서 집에 들어와서 먹을 때도 있고 요즘에는 그런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잘 먹어서 지금 살찌는 중이에요. 탁송하기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나요? 첫 직업은 외항선 항해사로 한 7~8년 정도 근무했고 그러고 나서 개인 사업하다가 쫄딱 말아먹은 건 아니지만 안 됐고 회사 다니다가 이러고 있습니다. 탁송기사를 선택하시게 된 이유가 있나요? 제가 준비가 좀 덜 돼 있던 사람이라 배 내리고 나서 흔히들 얘기하시는 조소들 많이 다녔었거든요. 막 염증을 엄청 느꼈어요. 급여도 대체적으로 만족스럽지도 않았고 워라벨이 좋다고 말할 수도 없었고 별의 별꼴들을 다 보다 보니까 짜증이 나 있던 상황에 마치 마지막 다니던 회사가 망했어요. 자, 우리 이제 망할 것 같은데 누구 먼저 나갈래? 그랬을 때 제가 제일 먼저 손들었거든요. 그래야 퇴직금이라도 운전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근데 사실 그 배경에는 이제 저는 부업으로 대리운전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회사 다니면서도. 왜냐면 급여가 마음에 안 드니까. 그래서 자신 있었거든요, 사실. 나와서 전업으로 대리운전을 쭉 하다가 밤을 새는 경우도 많고 하다 보니까 몸이 고장이 슬슬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몇 년을 하다 보니까.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방향을 틀어서 이제 탁송을 또 메인으로 시작한 게 한 3~4년 됩니다. 근데 사실 뭐 대리기사랑 탁송기사는 칼같이 나눌 수 있는 직업은 아니고 큰 카테고리 안에 같이 있는 직업이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이제 회사 못 다닐 것 같아요. 저는 받아주는 데도 없거니와 편해요. 대인관계에서 크게 신경 쓸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금전적으로 내가 막 돈을 너무 못 벌어서 힘들다 이런 정도의 소득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시간 같은 거 내기도 되게 자유롭고 근데 실제로 요즘에 젊은 기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일주일에 2번 저희 소속사로 신입기사님들 교육을 나가고 있거든요. 교육 나가기 전에는 죄다 할아버지들 와가지고 이렇게 핸드폰 사용법이나 알려드리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실상 가보니까 제일 어린 분은 25살까지 봤습니다. 그리고 30대가 제일 많아요. 근데 그분들 얘기 나눠보면은 다 계기가 비슷해요. 회사에서 관려 나가는데 급여는 만족스럽지 않고, 심한 경우엔 번아웃 와서 정신과 치료를 막 몇 달씩 받은 분도 계시고, 그러다가 괜찮을 것 같아서 들어왔다 그러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리고 이게 회사를 다니면 사실 조직 속에서 섞여서 일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내가 낸 성과인지 불분명한 경우도 있고 인정도 못 받는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이 일은 물론 연차가 쌓일수록 연봉을 올려주거나 하진 않지만 지역 간의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여지가 확실히 늘어나고 금전적으로 피드백이 확실히 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이 일의 장점이라면 장점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탁송 기사를 하려면 따로 필요한 게 있나요? 운전면허증? 핸드폰? 그 외에는 뭐 자격 요건이랄 게 없고, 이게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범죄자도 할 수가 있습니다. 죄값만 치르고 나왔다면 할 수가 있어요. 뭐 신용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도 가능하고, 물론 이제 저는 없습니다. 저는 없어요. 네. 아까 소속사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건 어떤 개념이에요? 탁송을 하고 싶다고 해서 나 혼자 돌아다닐 순 없어요. 콜도 주지 않거니와 보험도 들어야 되고 이런 전반적인 관리가 필요한데, 그런 거를 이제 해주는 회사죠. 이 회사 소속으로 보험도 가입을 하고, 질문할 거나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은 소속사에다 요청도 하고, 그런 회사인데 면접을 가서 합격을 해야 된다거나 뭐 이런 거는 전혀 없고, 그냥 내가 기사가 하고 싶습니다 연락을 해서 문의를 하면은 프로그램 설치할 수 있게 터주고 보험 가입을 시켜주고 이런 역할만 해주는 회사예요. 그럼 거기에 들어가 있으면은 비용 같은 게 발생하나요? 많이들 쓰시는 프로그램이 2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개당 15,000원씩 들어가는 거는 어딜 가나 똑같아요. 일관리비는 아마 회사마다 조금씩 다를 거예요. 보험료도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한 번에 목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소속사에서 이제 선납을 해줘요. 보험비 같은 것도 소속사에서 한 번에 대신 납부를 해주고 하루하루 나눠서 받습니다, 저한테. 그러니까 일만 하고 있으면은 내가 수십만 원씩 한 번에 들어갈 일이 크게 없어요. 그런 게 또 이제 당장 급해서 이제 일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장점이 될 수도 있고, 일반인으로서 가입만 하고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긴 한데, 사실 그걸로는 업무 진행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 이런 전문적인 어플을 써야지 비로소 콜 연계도 되고 업무다운 업무를 좀 진행할 수가 있어요. 기사님 지금 도착 시간이 10분 이상 늘어났는데 뭐 어떻게 된 건가요? 사고 난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사고 표시 있는 거 보니까. 탁송 기사님들은 사실 시간이 돈인데 이렇게 사고가 나거나 하면 좀 답답하시겠어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것도 사실 일의 일부분일 수도 있어서 좀 마음을 비우려고 하는데, 초보 때는 이런 상황이 오면은 막 조마조마하고 조바심 내고 그랬는데, 이제 몇 년씩 하다 보니까 10분 빨리 간다고 해서 좋은 콜을 탈 수 있을 거란 보장이 없거든요. 10분 늦어서 탈 수 있는 좋은 콜도 분명히 경험을 했고, 그러기 때문에 그냥 마음을 좀 비우려고 노력은 합니다. 대리도 해보시고 탁송도 해보셨잖아요. 둘 중에 어떤 게 더 낫다고 생각하세요? 개인적으로 저한테는 탁송이 더 맞아요. 저는 낮밤 바뀌고 생활 리듬 흐트러지는 거에 대해서 피로감을 많이 느끼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탁송은 어느 정도 좀 일정하게 가져갈 수 있어요. 아침 출근, 저녁 퇴근, 그리고 밤에 쉬고. 대리운전 같은 경우에는 그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콜을 기다리는 것도 집에서 기다렸다 후다닥 튀어나가거나 아니면 밖에 나가서 기다려야 되고, 또 몇 시에 어떻게 집에 오게 될지도 사실 몰라요. 근데 탁송은 어느 정도 예측은 가능하거든요. 돈이 1차적인 목표라면 둘 다 하는 게 맞아요. 대리기사님들 중에서도 500만 원 이상 올리시는 분들은 탁송을 100% 합니다. 대리운전만 해서는 그 정도 수익은 가져가기 힘들고, 제 생각에는 딱 대리운전만 한다면 한 300에서 400 사이에 분포되시는 분들이 제일 많지 않을까. 탁송 기사 단점이 또 있을까요? 대기할 때 기후 상황에 몸이 노출이 된 채로 일을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또 두 번째가 소득이 일정치 않아요. 그게 아마 제일 크게 와닿으실 거예요. 회사 같은 경우에 하루 정도 시간 때운다고 해서 뭐 그렇게 문제가 되진 않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이 일은 내가 열심히 안 움직이면 돈이 안 돼요. 그리고 열심히 움직여도 재수가 없으려면은 일이 꼬여서 돈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부분이 좀 제일 큰 단점이 아닐까. 그 외적으로는 급여 생활자가 아니다 보니까 큰 대출을 좀 필요로 한다거나 이럴 때 그게 쉽지 않다는 거. 요건 조금 작은 부분일 수 있는데, 어디 가서 무슨 일 하세요 물어보면 대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탁송이요라고 하면은 그게 뭔지도 모르고 일단 좀 이상하게 봐요. 그리고 또 이 일을 아무리 오래 했건 간에 당연히 퇴직금도 없고, 그거를 바라고 한다면 사실은 좀 맞지 않는 일이고,
포기할 수 있다면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직업일 수도 있겠죠. 탁송기사의 장점은 또 느끼시는 게 뭐가 있나요? 일단 자유롭습니다. 자유롭지 않은데 자유로워요. 어떤 얘기냐면은 내가 한 달에 목표한 매출이 있으면 그걸 채우기 위해서 바쁘게 움직여야 되는 건 맞고, 그로 인해서 하루 정도 시간 빼는 게 좀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는 있는데, 반대로 내가 반드시 하루를 좀 빼야 된다 이럴 때 남들보다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죠. 직장인분들은 열심히 몇 년 동안 일해가지고 약간 번아웃 같은 게 와서 쉬고 싶다 했을 때 못 쉬잖아요. 쉬게 되면은 경력 공백도 생기고, 뭐 여행을 뭐 한 달, 두 달 갔다 오고 싶다 해서 그게 마음대로 되지도 않고, 이 일을 하게 되면은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자유로운 게, 한 달 쉬고 싶다? 소속사에다가 저 보험 한 달만 정지해주세요. 그리고 한 달 후에 다시 보험 열어주세요. 일하겠습니다 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음 날부터도 바로 일할 수 있어요.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일 안 하고 싶을 때 일 안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일을 안 할 땐 돈이 안 되겠죠. 새로운 경로로 안내합니다. 이제 세차를 약속대로 하고 가야 돼서 금방 세차하고 가면 될 것 같아요. 영수증 청구하시는 건가요? 예. 주유 영수증이나 세차 영수증이나 무조건 사진부터 찍어놔야 돼요. 영수증 잃어버리면은 돈을 못 받아요. 가면 되나? 이제 도착해서 차 건네주고 나오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도착해가지고 차량 놓고 나왔고, 도착지에서 찍은 사진들 이제 업로드하면은 끝나는 겁니다. 이게 그 콜 잡는 어플인가요? 예. 이제 요게 아이콘 아이드라이버라는 어플이고, 요거는 롯이라는 어플입니다. 전업기사면은 요거 두 개는 무조건 깔고 있어야 돼요. 그럼 다음 콜 잡을 때까지 대기하셔야겠네요. 예, 일단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저도 1시간 넘게 운행하고 왔으니까 잠깐 담배도 피고 화장실도 잠깐 갔다가 다음 콜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달에 500 정도 매출이 나온다고 하면은 어떤 비용이 빠져나가나요? 500만 원 매출을 올리면은 20%는 수수료로 다 빠져나가요. 그러면은 400만 원 남는 거죠. 거기서 톨게이트 비용, 교통비 이런 거 빼면은 결국 남는 금액은 300만 원 중후반 정도가 남아요. 실질적으로 매출은 500만 원을 넘겨야지 실제 수익이 한 400에서 450 그렇게 되는 거고, 이제 다음 콜 잡아서 전화하고 이제 업무 진행해야 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포곡에서 수원 K카 들어가는 이 콜센터랑은 통화했거든요. 출발지랑 연락하고 출발해야 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포곡에서 수원 가는 탁송권 배정받은 탁송기사입니다. 예, 13시 출발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시간 맞춰서 찾아뵈면 될까요? 아, 먼저 가도 상관없을까요? 예, 그럼 이동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와도 상관없다고 하니까 이동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식사하시죠. 밥은 항상 두 번째입니다. 이번 거는 어디서 어디로 가는 건가요? 요것도 경유가 있어요. 용인 처인구에서 수원으로 들어가는 콜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중고차 성능검사장 들러서 성능 확인 받고 입고지에다 입고시키면 되는 건이에요. 35,000원입니다. 좋은 콜이냐라고 따졌을 때 그렇진 못해요. 근데 다행히도 오면 오는 대로 그냥 가져가면 된다고 하니까 오히려 12시 반쯤 출발할 수 있으면서 점심시간을 죽지 않아도 되니까 일단 빨리 움직여서 요거 타고 그쪽 가서 좀 밥을 먹으면서 차분히 다음 수를 둘 생각으로. 저거 타야 돼요. 교통카드 있으시죠? 네, 있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수원 쪽에 성능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성능 검사 받고 최종 입고지로 입고시키면은 끝나는 콜입니다. 이 차는 중고차로 나가는 차인가요? 예. 흔히 아시는 K카 그쪽으로 이제 팔려가는 차입니다. 중고차 탁송을 하시는 경우에는 성능장 가서 성능 검사 받는 게 좀 흔한 잠시 일인가요? 후 일반적으로는 성능장에만 갖다 놓거나 아니면 매매단지 안에다 갖다 놓으면 끝나요. 그 다음부터는 딜러들이 성능을 받습니다, 보통. 그럼 그 성능 받는 시간이나 이런 거에 대한 비용은 좀 더 주나요? 그게 조금 더 책정돼 있는 금액이긴 한데 마음엔 안 들죠. 사실 콜이 많을 때는 안 탈 콜인데 지금 콜이 많이 없고 점심시간 겹치다 보니까 움직이려고 잡은 거죠. 기사님 오늘 콜 목표는 몇 건 정도 보세요? 지금 2콜째니까 앞으로 한 3콜에서 4콜을 더 탈 수 있으면 좋겠는데, 사실 시간이 조금 늘어지고 있어요. 제가 예상한 것보다. 아까 길도 막혔었고 성능을 받고 가는 콜이라 10분 15분이라도 늘어지기 때문에 목표대로 그렇게 탈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원하는 매출 안 되면은 대리 조금 타야죠. 한두 콜이라도. 그리고 사실 하루 정도는 목표를 못 채워도 크게 매출에서 차이가 안 나요. 어차피 한 달 내내로 보는 거기 때문에 목표 매출에서 한 2, 3만 원 빠진다고 해도 크게 잠시 데미지는 후 없습니다. 용인틀 멀리 갈수록 톨비 같은 게 올라가잖아요. 거리에 따라 그런 톨비도 좀 녹아있나요? 톨비가 녹아있다고 얘기는 해요, 그 탁송사에서. 실상 주는 요금을 보면은 전혀 안 녹아 있습니다.
이게 조금 전문적인 이야기일 수 있는데 일정 거리 이상 벗어나면 운행 시간 대비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순수익이 급격히 떨어지는 구간이 있거든요. 그런 게 있어서 무조건 장거리라고 해서 시간 대비 운행 금액이 좋거나 뭐 이런 거는 절대 아니고, 그래서 운행 거리를 너무 길게 가져가지 않으면서 조합을 해서 타는 게 매출에 있어서는 좀 중요한 편이에요. 그리고 시간을 얼마나 단축하면서 톨비를 얼마나 아끼느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요소고, 무작정 시간만 줄인다고 해서 톨비를 막 팍팍 쓰고 댕기면은 또 노력한 거 대비 만족할 만한 금액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거는 어느 정도 밸런스를 잡아가면서 톨을 잡고 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흔히들 말하는 짬밥이라든지 그런 게 조금 중요하죠. 기사님이 가장 멀리 탔던 콜은 어떤 거예요? 제일 멀리 가본 건 인천에 살고 있다면 부산이 아니겠어요. 내려갈 때는 16만 원 받고 내려갔고, 그것도 인천이 아니라 화성에서 내려갔습니다. 올라올 때 14만 원 받고 올라왔고, 그러면 얼추 운행 시간이 한 10시간이 좀 넘거든요. 그렇게 따지면은 30만 원 정도 되는데 20% 수수료, 그럼 24만 원이 남죠. 거기서 톨비 3만 원에다가 뭐 빼고 나면 18만 원, 19만 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시급으로 따졌을 때 좀 꺾이는 경향이 있죠. 어느 정도 선까지는 내려가지 않는다, 이런 각자만의 좀 선들이 있으세요. 그게 저는 대전 밑으로는 내려가지 않는다가 있고, 보통 한 달 운전하시면 몇 킬로나 운전을 하세요? 심할 때는 8,000km까지 운전해봤고요. 통상적으로 4,000에서 5,000km는 하는 것 같아요. 하루 기본 한 200km씩은 하시는 아, 거예요? 200km 이상은 무조건 합니다. 그래서 운전에 대해서 좀 피로감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은 사실 이 일하고 좀 안 맞을 수 있죠. 아무리 뭐 편하고 시간이 널널한 일이라도. 예, 여보세요? 사장님, 예예. 무조건 지금 2만 원씩 내래 그냥. 지금 200km 갈 수 있는데 2만원. 알겠어요. 뭐 하라는 대로 해야죠 뭐. 예, 알겠습니다. 주유 안 해도 되는데 주유는 이런 거를 가려받을 순 없죠. 주유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가려받을 순 없어요. 세차 같은 거는 미리 표시를 해놓고 할론만 해라 이런 식으로 콜을 띄워놔서 피하려면 피할 수 있는데, 저는 오늘 스케줄을 좀 빨리 픽스시키기 위해서 떠있는 거 잡은 거고, 콜 리스트에 특이사항들은 다 표시를 해놔요. 팩스를 받아서 차량 인계인한테 서명 받아야 되는 것들 팩스라고 적어놓기도 하고, 세차 필요 뭐 이렇게 적어놓기도 하고, 지금처럼 경유가 있으면은 경유라고 적어놓기도 하고 그래요. 최대 얼마까지 하루에 매출을 올려보셨어요? 36만 원이요. 뗄 거 다 떼고. 그날은 거의 16시간을 운전대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건 대리까지 했을 때 이야기고, 탁송만 했을 때는 한 24만 원 정도까지는 올려봤습니다. 한 13시간 정도 일해서. 최고 매출 얼마 정도 찍어보셨어요? 700 가까이 찍어봤던 것 같아요. 대리 운전도 열심히 할 때. 그때는 뭐에 씌인 듯이 일하던 시절이어서 1년 동안 계속 그 매출을 찍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한 달에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더 버는 건데, 사실 그거 더 번다고 신분이 바뀌진 않잖아요. 하루에 18시간을 밖에 있다 보니까 잠도 못 자고, 그 몸에 오는 후폭풍이 너무 세서 어느 정도 내려놓고 일반적인 회사원 분들처럼 패턴을 좀 지켜가면서 일을 하면서 돈을 덜 버는 방향으로 선택을 다시 한 거죠. 사실 돈은 벌어도 아쉽잖아요. 돈에는 만족스럽진 않은데 생활 자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만족은 하고 있습니다. 저녁이 있는 삶이라고 하잖아요. 사실 400이라는 금액도 400충이라고들 하는 분위기도 있는데, 현실에서는 사실 그렇게 적게 버는 건 아니잖아요. 아무리 프리랜서라도. 그래서 그냥 좋게 생각하고 요 정도로 만족하고 살려고 하고 있어요. 네. 끝내고 나왔습니다. 근데 일단 배가 고파가지고 밥을 좀 먹어야 될 것 같아서 제일 가까운 데서 그냥 아무거나 먹으려고요. 먹방인가요? 잘 챙겨야 돼요. 편의점 가서 대충 드시는 분들 많은데 그러다가 오래 못 살아요. 일찍 죽어요. 미리 잘라놓고 먹는 게 어느 분들 눈에는 불편하실 수 있는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코를 보면서 먹어야 되기 때문에 잘라놓고 먹어야 돼요. 몇 개 걸렀더니 또 싹 없어지네. 이제 여기서 최대한 좀 빨리 이동을 해보고 콜로서 돌아다니다가 매출을 봐서 어느 정도 선에서 끊을지 좀 고민을 해보고 마무리 살살 하면 될 것 같아요. 기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운행이 어떻게 된 거죠? 부천 상동에서 가자동 쪽으로 왔고요. 집 쪽이 아무래도 여기가 가깝기 때문에 좀 좁혀오는 방향으로 일단 최대한 붙었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일 안 할 거예요. 피곤해가지고 못 하겠어요 이제. 오늘 총 몇 건 정도 하셨고 매출은 총 얼마 정도 나왔나요? 만족스럽진 않아요. 오늘 한 5콜 정도 탔고 다 떼고 14만 원 정도 찍었고, 지금 시간이 7시 다 돼가는데 실상 콜 끝난 건 한 6시쯤 끝났어요. 원래대로면은 이쪽으로 안 오고 서울 쪽으로 가서 대리운전
대리운전을 타면서 다시 인천으로 찌르면은 매출이 괜찮아지는데 저도 이제 피디님 핑계로 빨리 퇴근하고 싶고 그래서 이제 인천 쪽으로 그냥 가닥 잡고 와서 14만 원 파스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도 어찌어찌 목표로 하는 액수에 근접하게는 채우신 거네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분하게 간다고. 네. 들쭉날쭉 할 수는 있는데 그건 이제 일을 얼마 안 하신 분들은 그럴 수 있는데 저 같은 썩은 물들은 맞춰서 움직여만 지면은 이분하게 갑니다.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신 누군가가 나도 탁송기사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추천하실 건가요?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이나 지금 직업에서 얼마 벌고 있는지 물어보고 그 금액이 250에서 300 이쪽 저쪽이다 그러면은 추천할 것 같아요. 실수령 기준으로. 근데 그 이상 되는 급여 받으시면서 직장 생활 하시는데 억지로 일로 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 봐주신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해주세요.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고 이게 뭐 특별하다거나 뭐 대단히 불우하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다들 직장 생활 하실 때도 어느 정도 고충은 다 있으실 거고 저희도 마찬가지고 크게 다르지 않은 삶이고 본인 하시는 일이나 직장 생활에서 만족스럽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면은 한 가지 도피처로서 옵션이 제공되는 영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쁜 여자가 나오는 영상이었으면 보시기 더 좋았겠지만 시커먼 아저씨 나오는 영상 참고 봐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다들 하시는 일 쉽진 않으실 거고 요즘 경기도 안 좋은데 그래도 현상 유지 이상은 되는 일상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